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멜리사입니다. 오늘은요, 멜리사로서가 아니라 김민정으로서, 인간 김민정으로서 제가 여태까지 영어 학습을 하며 유의미하다라고 느껴졌었던 학습 효과가 컸었던 몇 가지 방법들을 알려드려 볼게요. 우선 자연스럽게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능동적으로 스스로 노출을 많이 시켰던 것 같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이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야지, 이런 의도라기보다는 우리나라 말이 아닌 다른 나라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그 언어에 대한 호기심, 잘하고 싶은 마음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겨서 그래서 노출이 되기 쉬웠던 것 같습니다. 딱히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배워야 한다라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던 것도 아니었었고요. 그래서 영어 학습의 시작이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던 것은 아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단어장을 사서 1페이지에서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하나하나 외운다, 이런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그 글 안에 등장한 단어가 내가 모르는 어휘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빠르게 흡수가 힘든 어휘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나만의 단어장을 만드는 방식으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쉬운 어휘에서부터 어려운 어휘, 이미 내가 아는 단어들로 구성이 많이 되어져 있는 단어장들도 많았었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학년이 바뀔 때마다 누적 학습을 하듯이 1학년 때 배웠던 표현들 중에서 2학년이 되어가는데도 아직도 안 외워지는 어휘가 있다라고 하면 2학년 때 올라갔을 때 그때도 볼 수 있는 그 단어장 그 안에다가 걔네들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내가 아는 어휘가 더 많아짐에 따라 단어장 자체가 어떤 단어와 관련된 문장, 물론 예문이 되겠죠. 예문도 함께 적었던 것 같아요. 문장, 그리고 파생이 되는 어휘들. 생긴 것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알고 보니 다른 어휘들. 생긴 모습이 굉장히 다르게 생겼는데 알고 보니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어휘들. 그런 어휘들을 많이 선별해서 제 기준에 따라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단어장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의 어떤 이유 있는 자신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발화량을 많이 늘리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시험 성적 자체는 굉장히 좋았죠. 그러나 내가 1등급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만점을 받는다고 해서 실제로 다른 나라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소통의 수단으로서의 영어를 활용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었습니다. 스트레스였다기보다는 궁금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을 때 내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것들을 써먹어보는 기회, 그래서 가서 배웠다기보다는 배웠던 것들을 써먹어보는 그런 기회였었다 보니까 무조건 해외에 나가야지만이, 해외 생활을 해야지만 영어 실력이 오를 수 있다, 이런 입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실제로 외국인들과 대화를 해보거나 영어로 음식을 주문해본다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을 때 상대방한테 물어본다거나, 물론 그런 기회들도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지만 실제 제가 아직까지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발화량을 높이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글쎄요, 이게 성격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혼잣말, 혼잣말을 많이 해보는 편이에요. 실제로 토익 강의를 할 때도 수강생분들께 틈틈이 냈었던 미니 과제였었는데요. 실제로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었고 아직까지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조금은 예전 방식일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뭐 AI가 선생님이 되어주기도 하고 대화 상대가 되어주기도 하니까요. 근데 실제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표현들을 활용해보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조금 어렸을 때부터 실제로 누가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을 하겠어 라는 것들을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함은 아니었던 것 같고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영어로 발음을 할 때의 나의 입모양, 나의 표정 같은 것들을 유심히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실제로 제가 연습했던 것들을 써먹어야 했던 기회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상대방의 눈을 자연스럽게 보면서 안정감 있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풋은 굉장히 많이 늘렸는데 실제로 내가 써먹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다면 내가 배웠던 표현들을 내가 안다라고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는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나는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나는 영어로 말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적다,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방법을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누가 지적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처음에 훈련하실 때는 누가 지적할까 혹은 내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때문에 발화량을 늘리는 것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 방법이 꽤나 효과적일 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을 봤을 때 등장하는 그 인물들이 내뱉는 대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내가 괜찮은 것 같다. 이 대사는 나도 많이 하는 말인 것 같다. 나도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이 말을 내뱉는 것 같다. 라고 한다면 그 영화의 그 순간을 딱 멈춰놓든 물 흘러가듯이 이 사람이 이 말을 했을 때, 이 대사를 했을 때 상대방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고 어떤 감정으로 그것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봤던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을 상대방한테 던졌을 때 상대방은 어떤 감정으로 이 표현을 받아들이는가, 어떤 순간에 이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이것을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숫자로 평가되는 그런 능력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어떤 기분일까? 조금은 사소할 수 있지만 내가 영어로 내가 자주 하는 말들을 갖고 있고 내가 실제로 많이 하는 말들이 영어로는 어떤 표현으로 주어질 수 있을까?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할까? 이런 것들에 집중을 많이 해본다면 공부라는 틀 안에 나를 넣기보다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는지를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거구나. 사실 이게 다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하게 되면서 스스로한테 조금 더 관대해지고 그에 따라 표현력도 조금 더 풍부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말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어려운 말들을 잔뜩 늘어놓을 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을 잘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끝으로 제가 요즘에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영어 일기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매일매일 쓰진 않는데 좀 어떤 감정이 불러일으켜졌을 때 저는 일기를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일상을 추절추절 막 이렇게 막 적어 내려가는 것을 그렇게까지는 선호하지는 않아서 어떤 날은 텅 빈 공간을 허락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날은 뭔가 생각할 거리가 많아져서 무언가를 써내려가고 싶은 혹은 기록하고 싶은 그런 날들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국말로도 뭔가를 기록하고 어떤 기념하고 싶거나 기억을 좀 오랫동안 하고 싶은 날이 있거나 조금 또렷하게 기억하고 싶은 감정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적어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기록의 힘이 또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뒤죽박죽된 생각들을 조금은 가라앉혀서 감정을 조금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그러한 수단으로도 활용하곤 합니다. 매일매일 쓰는 것도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뭔가를 이렇게 매일매일 해야 한다는 강박이 생겨버리면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경계해 주시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글로, 다시 말해서 영어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써보시면요. 어떤 것들을 아실 수가 있냐면 내가 평소에 많이 하는 말들,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는 어떤 단어들이 필요한가, 어떤 문장들이 내가 나의 감정을 기록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표현들인가,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맞고 틀리고의 문제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풍부한 표현력을 늘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알고 있는 어휘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 있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우리 여태까지 노출된 것도 많고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들은 많아요. 근데 이것들을 써먹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나의 생각 근육을 활용해서 조금은 여유 있게 조급하지 않게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에는 조금은 아쉬움이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아쉬움이 있는 분이라면 이 방법을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본다, 이것을 판단한다, 평가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내가 기록해보고 싶은 순간들, 오늘 하루의 일상을 표현해보고 싶은 어휘들, 오늘 하루에 느꼈던 나의 감정들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말이 아닌 다른 나라 언어로 표현을 해보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또 다른 표현의 수단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인생의 연속이 시험인 그런 사람인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accuracy, 정확성이 더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누군가 저에게 와, 영어를 잘한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은 accuracy보다는 fluency, 유창성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창하게 영어를 잘한다는 것이 무언가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다른 언어로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This is not about being a perfect person. We can use this language as a tool to communicate with other people. Don't be afraid of making mistakes. Who cares? This is not about perfection. This is all about expression. 유창하게 무언가를 이야기하진 못하더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우리나라 말이 아닌 다른 나라 언어로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럼 나는 이걸 왜 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시간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익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한테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시험 자체는 여러분이 수단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험을 제대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짜의 것이 얻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방식이 잘못되면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과정 자체도 괴로울 뿐더러 결과로 등장한 이 숫자가 자신의 진짜 실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거기서 오는 무력감이, 허무함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영리하게 이 시험을 수단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단순하게 숫자만을 목표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으며 숫자 그 자체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무언가를 내가 얻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아주 몰입해본 그 경험 자체가 여러분한테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큰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도 영어라는 언어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제가 공유드린 방법 중에 혹시 이 방법은 나한테도 맞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한 가지 정도만, 하나 정도만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스스로를 너무 힘들게 만들지 마세요. 물론 저도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영상 보는 데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